네,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허리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오면 바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다른 생각을 좀 하고는 했었는데, 근데 눕자마자 제 머릿속에 뭘로 가득 찼냐면 해야 할 일들, 이런 거로 이제 가득 찬 거예요. 회사 보고자료 만들어야 되고, 다음 주에 뭔가 강연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은 태산 같은데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생각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부정적 생각이 마구마구 저를 공격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뭔 부경화 누리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하니, 다 포기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해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같이 이런 작은 부정적 생각도 오래 방치하면 위험해지는데요. 이를 파국화라고 해요. 파국화가 뭐냐면 이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과장 해석하고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이런 인지 왜곡 현상을 뜻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피곤해 라는 이런 작은 투정이 콩나물 자라듯이 이렇게 커져서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라는 이런 위험한 상태로까지 발전해 버린 거죠. 특히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실천해서 뭔가 변화를 꿈꾸는 이런 습관 실천러들에게는 이 피곤한데 습관을 실천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부정적 생각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이런 바로 부정적 생각에 오래 머물수록 미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부정적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정적 생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이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는 자세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적 생각에 매몰되어서 남 탓하고 또 환경 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반면에 이 부자들은 이 부정적 감정에서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케일리 체가 쓴 웰싱킹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부자들이 얼마나 멘탈 관리에 탁월한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들도 금연에 실패하고 설탕과 소금을 끊지 못한다. 부자들도 당신처럼 후회하고 좌절한다. 하지만 당신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한다. 실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이거예요, 이거. 네, 부자들은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매몰되기보다는 앞으로 할 일에 더 집중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도 기분이 좋은 날에는 해야 할 일을 잘 해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감정이 무너진 날에 결국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게 만든 것이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면 이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거나 아니면 세상 탓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면서 정작 본인이 해야 할 오늘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알프레드 아들러도 우리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부정적 결과를 만든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부정적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바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정적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서 이런 불행한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해야 할 일, 미래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이건데요.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는 오늘 하루 습관 3개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저는 행동 우선 전략이 정말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 우선 전략. 이게 뭐냐면요. 듀크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의 감정은 생각을 통해서는 34% 변화가 발생을 하지만 행동을 통해서는 거의 2배인 66%나 변화가 발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 우선 전략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엄청 우울한데 속으로 우울하지 말자, 우울하지 말자, 힘내자 이렇게 생각만으로 외치면은 34%가 변화가 일어나고 반면에 힘내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이런 어떤 이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면
무려 66%나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인 거예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이 부정적 생각에서 5초 만에 벗어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정적 생각에서 5초 만에 벗어나는 방법,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거울 보고 스스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기입니다. 네, 제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억만장자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자들 중에 여러 명이 이 거울 보고 자신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말하는 습관을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5초의 법칙의 저자인 멜 로빈스가 고안해낸 이런 셀프 격려 행동이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하이파이브 하기거든요. 거울 보면서. 이 행동이 왜 중요하냐?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 활기차고 긍정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틈 날 때마다 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 이렇게 서서 한 손을 이렇게 거울에 대고 거울 속에 나하고 이제 이렇게 하이파이브, 거울에 비치는 나하고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르고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 생각에서 5초 만에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책을 읽는 거거든요. 이 부정적 생각은 특징이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이렇게 뭔가 가위로 싹둑 이렇게 잘라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책상 위에 있는 읽고 있던 이런 책, 여러 책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 책이나 이렇게 집어들고 무작정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 부정적 생각만 하던 저의 뇌가 책을 읽게 되면서 이 부정적 생각을, 이 코드를 이제 커팅을 하고 자르고 이 책 내용에 제 뇌가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다음 부정적 생각에서 5초 만에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는 일단 몸을 움직여서 장소를 바꾸기입니다. 책상이나 뭐 침대 안에서 그 우울한 기분이 이렇게 들 때 이렇게 그 장소를 먼저 한번 벗어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집 밖으로 나가셔도 돼요. 나가서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은 부정적 생각이 이런 처음 들었던 책상이나 아니면 이런 침대 속에서 이렇게 머물수록 부정적 생각에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상을 일단 벗어나거나 아니면 침대를 벗어나거나 뭐 아니면은 집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장소를 벗어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생각에서 5초 만에 벗어나는 네 번째가 바로 자기 학원하기인데요. 저는 뭔가 이렇게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렇게 자기 학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일로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이 힘든 일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렇게 소리내서 자기 확언을 하게 되면은 이 부정적 생각을 조금은 잠재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생각에서 5초 만에 벗어나는 다섯 번째가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이겁니다. 제 지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0대 초반에 지인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에 뭔가 부족함이 없는 이런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근데 운명의 장난처럼 부모님의 사업이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집안 경제가 많이 좀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더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뭐 본인이야 뭐 집에 좀 돈이 부족한 거 빼고는 뭐 바뀐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둘 떠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뭔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강제 이별, 네, 떠나다 보니까 좀 뭔가 내가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지? 라는 이런 삶의 어떤 허무함, 무기력감 이런 게 좀 많이 엄습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무엇이 뭐 되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만약에 그 지인의 입장이었다 하면 뭐 배신감도 들고 뭐 화도 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런 무기력감에 똑같이 빠졌을 것 같다는 네,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유명한 강사가 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힘들다면은 이렇게 기사 갖고 나서 이불 정리 이거부터 해라. 이런 사소한 이런 습관을 하나 이게 추천을 해주더라고 해요. 뭐 이불 정리하는 거 이거 한 번은 다 들어봤을 법한 이런 행동 추천이긴 한데 그 말을 듣고 제 지인이 일단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이불 정리를 네, 아침에 일어나서 따라 했다고 합니다. 네, 놀랍게도 정말 이 작은 이 아침 루틴을 시작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이런 용기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뭔가 이런 용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인이 정말 이 이불 정리조차 귀찮아서 안 하고 계속 부정적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뭐 그 지인의 미래는 당연히 계속 우울한 날들이 반복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 오늘이 뭐 우울할 수 있죠. 비참할 수 있죠. 근데 내일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하면 이런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무기력하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습관을 실천한다는 거는 네,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 생각이 엄습해 오는 날에도 뭔가 내가 습관을 실천을 한다는 거는 내일은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행동, 작은 성공들이 나의 이런 믿음을 높여준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네, 잘 지낸다고요? 네,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네, 우울하고 뭔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막 이러신다고요? 네, 뭐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뭐 돈은 많이 벌고 싶다. 뭐 아니면 빨리 부정적 생각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상황이시라고 하면은 네, 행동 우선 전략을 실천해 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거울 보고 하이파이브 하기,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장소를 벗어나기, 그리고 자기 학원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지인처럼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하나 정해서 매일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